여러분 서랍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 남색 여권 한 권. 떠올려 보십시오. 해외여행 갈 때나 겨우 꺼내보는 그 수첩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권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남색 수첩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헨리 앤드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매년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여권 소지자가 사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를 세어 순위를 매깁니다. 전 세계 199개 여권을 비교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권 경쟁력 지표입니다. 2026년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188개국을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위는 192개국의 싱가포르였고 일본과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와 함께 공동 2위였습니다. 그 뒤를 스웨덴이 3위로 따라왔습니다. 188개국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UN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사실상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의 표만 끊으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대사관에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몇 주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반대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하위권 국가의 여권으로는 20개국 남짓밖에 갈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미리 비자를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북한 여권으로는 35개국이 전부입니다. 여권 한 권 차이로 어떤 사람은 지구 전체가 마당이고 어떤 사람은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180개국으로 공동 10위에 그쳤습니다. 2006년 첫 조사 때만 해도 미국은 당당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10위까지 내려앉은 것입니다. 미국 CNN조차 미국 여권은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공동 순위를 걷어내고 실제 국가 수로만 따지면 미국보다 앞선 나라가 36개국에 달해 사실상 37위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의 여권이 말이죠. 우리는 어땠을까요? 올해는 헨리 여권 지수가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과 비교한 자료가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2006년 첫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73곳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60곳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어땠습니까? 그때는 여권 만드는 것부터가 큰일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1989년입니다. 불과 3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마음대로 나라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여권이 지금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헨리 여권 파워 지수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갈 수 있는 나라의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쳐서 경제적 영향력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경제권에 접근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이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수로는 공동 2위지만 경제적 가치로는 세계 1위인 여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권이 열어주는 문 너머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권 파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자 협정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을 받아주고 그 나라도 우리를 받아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여권 파워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 점수입니다. 경제력 치안 수준 외교 관계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모두 반영된 결과인 것이죠.
포브스는 여권 순위 변화가 단순한 여행 편의성을 넘어 그 나라의 외교 관계와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순위 변동을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엄격한 반이민 정책을 편 나라들의 순위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반대로 문을 넓게 연 나라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년 사이에 무려 153개국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계 평균도 함께 보면 재미있습니다. 2006년에는 전 세계 여권 소지자가 평균 58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108개국입니다. 20년 사이에 세계 전체가 훨씬 열린 곳이 된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평균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권이 강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여행을 금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국가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0개국 정도 됩니다. 이런 곳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권 자체를 만드는 과정도 이야기해볼 만합니다. 우리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며칠 만에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사진 한 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여권 하나 발급받는데 몇 달이 걸리고 뒷돈을 요구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마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입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대사관과 영사관이 도와줍니다. 긴급 여권을 발급해주고 병원이나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지원망이 촘촘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여행의 안전 자체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권 파워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급하게 바이어를 만나러 나가야 할 때 비자 때문에 발이 무기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전 세계 어디든 며칠 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이점이 아닙니다.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청년들에게는 그 기회 자체가 닫혀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 하나 때문에 인생의 선택지가 몇 배로 달라지는 것이죠. 여권 색깔 이야기도 해볼까요? 우리 여권은 오랫동안 녹색이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부터 남색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낯설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지금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표지 안쪽에는 우리 문화재와 상징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조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단한 여권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공항에서 심사대를 지날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실 겁니다. 도장 한 번 찍히고 통과하는 그 몇 초 말이죠. 하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몇 초를 위해 몇 달을 준비하고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도 거절당합니다.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면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어떤 나라에서는 K-팝 이야기를 꺼내며 웃어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앞선 세대가 쌓아놓은 신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규칙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하는 행동이 다음 세대의 여권 파워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지키는 작은 예의 하나가 사실은 나라의 신용을 지키는 일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1위에서 10위로 내려앉은 것을 보십시오. 순위는 언제든 바뀝니다. 어느 나라가 문을 닫으면 상대도 문을 닫습니다. 외교 관계가 틀어지면 협정이 철회됩니다. 우리 순위가 올라온 것도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협정을 맺으러 다닌 외교관들이 있었고 신뢰를 쌓아온 국민이 있었습니다. 무비자 협정 하나를 맺으려면 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서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의 행동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한국인 관련 사건이 반복되면 그 나라는 조용히 심사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그 나라를 찾는 모든 한국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인상도 쌓입니다. 여행지에서 쓰레기를 챙겨 나오고 줄을 서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한국 사람은 괜찮다는 평판이 만들어집니다.